네, 안녕하십니까. 흑체 복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것은 먼저 레일리 진스 법칙입니다. 레일리 진스 같은 경우에는 흑체 복사를 고전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 1번 흑체 복사 실험입니다. 그 중에서 1번 레일리 진스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레일리 진스 법칙은 흑체 복사를 고전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고전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했다라는 것은요, 전기장을 모든 가능한 진동수의 진동자의 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기장을 모든 가능한 진동수의 진동자의 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동수 U에 빛이 난다라는 것은 그 진동수의 전자기파 진동자가 들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진동자의 평균 에너지를 고전적인 균등 분배 원리에 의해서 평균 에너지를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각 공동의 진동 방식에다가 KT의 에너지를 부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수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수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복사파의 에너지 분포라는 겁니다. 복사파의 에너지 분포는 우리가 흔히 U가 어디 있을까요? U뉴 D뉴 이렇게 해서 이를 조금 더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U뉴 D뉴 이렇게 쓰고 이를 복사파의 에너지 분포이다 라고 부릅니다. 복사파의 에너지 분포라는 것은 얘는요, 상태 분포 함수 파의 개수를 나타내는 파의 개수를 분포식으로 나타내는 상태 분포 함수에다가 평균 에너지를 곱한 그런 값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평균 에너지 2 곱하기 파의 개수를 분포식으로 나타내는 상태 분포 함수, 상태 분포 함수를 우리는 GU의 DU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복사파의 에너지 분포는 평균 에너지 곱하기 G뉴 D뉴. 그래서 G뉴 D뉴라는 것은 G뉴 D뉴라는 것은 상태 분포 함수인데, 근데 이것은 파의 개수를 분포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나타내냐? 먼저 우리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흑체를 길이가 L인 정육면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풀이하기가 쉽거든요. 물리에서는 좀 더 복잡한 내용을 하겠지만 화학에서는 이 흑체 복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간략화해서 가장 간단한 파장에 대해서만 공부를 해볼 겁니다. 흑체를 길이가 L인 정육면체라고 가정을 하고요. 흑체 내부에서는 정상파가 방출됩니다. 흑체 내부에서 정상파가 진동을 하고 그 정상파가 방출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JX는 2L 나누기 람다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JY 또한 정육면체라고 했으니까 JY는
람다분의 2L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또 JZ도 람다분의 2L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파는 이것이 정수배가 될 건데,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간단한 JX는 람다분의 2L 이 꼴에 대해서만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러한 구각에서 JX, JY, JZ와 그리고 J 더하기 DJ 이 구각에서의 파의 개수를 한번 분포함수로 나타내는 그런 과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9의 8분의 1만 그림을 그렸어요. 9의 8분의 1만 그림을 그린 것은 J가 양수이기 때문에 9의 8분의 1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구각의 껍질의 부피는 구각 껍질의 부피는 8분의 1 곱하기 4 파이 J의 제곱 곱하기 DJ를 하면은 구각 껍질의 부피가 되겠죠. 구각 껍질의 부피는 8분의 1 곱하기 4 파이 J의 제곱 DJ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 분포 함수라는 것은 G J D J J에 대한 상태 분포 함수는요 2 곱하기 8분의 1 나누기 8 곱하기 4 파이 J의 제곱의 DJ가 되겠죠. 곱하기 2 곱하기 8분의 1 곱하기 4 파이 J의 제곱 DJ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를 하니까 파이 J의 제곱의 DJ가 되겠죠. 파이 J 제곱 DJ가 될 겁니다. 이것을요 이제 정상파를 여기다가 도입을 하면은 정상파라는 것은 J는 2L 나누기 람다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좀 더 키면 J는 2L 나누기 람다이다 이게 정상파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파동의 성질에서 람다는 C 나누기 U이다 라는 것도 알았어요. 따라서 정리를 하면 J는 2L U 나누기 C이다 라는 것을 알았고, 이를 미분 형태로 나타내면 DJ는 2L 나누기 C 곱하기 D U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DJ는 2L 나누기 C 곱하기 D U 꼴로 표현이 될 겁니다. 따라서요 이 식에다가 J에다가 요 값 대입하고요. 그리고 DJ에다가 이 값을 대입해서 GJDJ 대신에 GNU, DNU를 구해봅시다. 따라서 정상파에 대해서 이것을 구해보면 GNU의 DNU라는 것은 파이 곱하기 아까 여기 파이 J제곱 D제곱이었잖아요. 파이 곱하기 J의 제곱
J가 여기 람다분의 2L이죠. 그래서 2L 나누기 람다, 2L 나누기 람다의 J의 제곱이죠. 곱하기 DJ죠. DJ 대신에 C분의 2L DU를 집어넣어 줍니다. 따라서 2L 나누기 C의 DU를 집어넣어요. 이게 진동수를 이용해서 표현한 상태 분포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8 파이 L의 3승 나누기 C의 3승의 U의 제곱의 DU가 됩니까? 정리하면은 C의 람다분의 2L 지금 어디가 지금 잘못됐죠? J 대신에 람다분의 2L을 집어넣는데 근데 우리가 U로 표현하기 위해서 람다분의 2L 대신에 여기에 C분의 2L U를 집어넣어야지 우리가 U로만 쭉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C분의 2LU의 제곱 곱하기 C분의 2L 이 식을 집어넣어 줘야겠죠. 따라서 이를 정리하면 C의 3승분의 8 파이 L의 3승의 U의 제곱의 DU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요 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G뉴, D뉴는 C 3승분의 8 파이 L의 3승의 U의 제곱의 D뉴 요런 상태 분포 함수가 주어졌어요. 여기에다가 레일리 진스는 이 상태 분포 함수에다가 레일리 진스 같은 경우에는 U, D, U를 구하기 위해서 얘는 8 파이 U의 제곱 나누기 C의 3승 8 파이 U의 제곱 곱하기 C의 3승 L의 3승은 어디 갔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복사파의 에너지 분포인 U뉴, D뉴 같은 경우에는 가열된 물체에서 나오는 단위 부피당 방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부피 L3승을 지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8파이 U의 제곱 나누기 C의 3승 곱하기 D뉴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평균 에너지를 곱해줘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레일리 진스는 평균 에너지에다가 KT를 곱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니까 얘는 8 파이 U의 제곱의 KT C의 3승의 DU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레일리 진스 법칙 같은 경우에는 C 3승분의 8 파이 U의 제곱 KT 이런 값이 나왔습니다. 로 람다 T 근데 우리는 수업할 때 로 람다 T를 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U를 람다로 한번 표현을 또 해봅시다. 이 U를 람다로 표현을 하려면 람다는 C 나누기 U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U는 C 나누기 람다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뉴 d뉴는 d뉴는 뉴에 대해서 미분 뉴를 람다에 대해서 미분을 하니까 마이너스 c 나누기 람다의 제곱 d 람다 이런 꼴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요 식에다가 뉴에다가 람다분의 c를 대입을 하고요. 그리고 d뉴에다가 마이너스 람다 제곱분의 c 곱하기 d뉴를 대입을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복사파의 에너지 분포 u뉴 d뉴 같은 경우에는 u 이제 뉴가 아니라 람다로 고치고 싶잖아요. 그래서 u 람다 d 람다 같은 경우에는 8c 3승분의 c의 3승분의 8 파이까지는 똑같죠. 8파이 kt까지는 똑같습니다. 곱하기 뉴의 제곱입니다. 근데 뉴 대신에 람다분의 c를 대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c 나누기 람다분의 c의 제곱, 뉴의 제곱이니까요. 곱하기 d뉴가 있죠. 근데 d뉴 대신에 마이너스 람다 제곱분의 c d 람다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마이너스 c 나누기 람다의 제곱 그리고 d 람다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죠. 람다의 제곱에다가 람다의 4승 c의 3승 있고 c의 제곱 c 1승 있고 c 3승 없어지죠. 그럼 람다 4승분의 8파이 kt d 람다가 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람다의 4승분의 8 파이 kt의 8파이 kt의 d 람다라는 이러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보았던 로 람다 t는 람다 4승분의 8파이 kt라는 요런 식이 구해졌죠. 이게 레일리 진스 법칙에서 나오는 식이죠. 그래서 람다가 작아질수록 단파장에서 이 에너지 밀도가 무한대가 되는 그러한 오류를 범했잖아요. 근데 레일리 진스는 평균 에너지를 KT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태 분포 함수에다가 KT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빈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에너지를 온도와 파장을 고려한 평균 에너지를 생각해야겠다 라고 하고요. 평균 에너지에다가 H U 나누기 2의 이거 아니죠? 2의 그렇죠. H U 나누기 KT 요 값을 집어넣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마 이 값을 어떤 반에서 제가 좀 잘못 준 것 같아요. 근데 B는 평균 에너지를 2의 H뉴 나누기 B는 평균 에너지를 H뉴 나누기 2의 H뉴 나누기 KT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상태 분포 함수에다가 이 평균 에너지를 곱하면 B의 복사파 에너지 분포 U뉴 D뉴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번 가져와 봅시다. 여기다가 KT 대신에 H 뉴 나누기 2의 H
U 나누기 KT 이렇게 넣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정리를 하면 C의 3승분의 8파이 U의 제곱에 여기 KT 빼고요. KT 빼고요. HU가 들어가야겠죠. HU면 U의 3승이 되겠네요. 그리고 HU의 3승이 되겠네요. 그리고 C의 3승 곱하기 여기에다가 2에 아니죠. 잘못됐죠. 2에 그렇죠. H U 나누기 KT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라는 겁니다. 이게 빈의 복사파의 에너지 분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빈의 복사파의 에너지 분포 라는 것은 장파장 영역에선 이게 설명할 수 없고 단파장 영역은 매우 잘 설명할 수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막스 플랑크는 그 에너지를 좀 더 고려를 해 봐야겠다 라고 해서 플랑크식이 나오죠. 그래서 플랑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의 양자화를 통해서 E는 NHU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N은 0, 1, 2, 3 점점점 이런 값을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에너지를 양자화 시킵니다. 그 양자화 시킨 에너지가 볼츠만 분포를 따른다 라고 가정을 하고 양자화된 에너지 그리고 볼츠만 분포를 이용해서 평균 에너지를 구합니다. 이때 구해진 평균 에너지는 수업 시간에 평균 에너지 구했으니까 그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H U 나누기 2에 H U 나누기 KT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주어졌죠. 막스 플랑크의 평균 에너지는 2의 KT 분의 HU 마이너스 1분의 HU 이런 식으로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막스 플랑크식도 이 평균 에너지를 상태 분포 함수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것도 이렇게 가져와 봅시다. 상태 분포 함수에다가 이 평균 에너지를 대입을 하면 이 상태 분포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상태 분포 함수에다가 우리가 그 평균 에너지를 곱하죠. 네, 상태 분포 함수 앞에 값에다가 평균 에너지 H U 곱하기 2에 H U 나누기 KT 마이너스 1을 도입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8파이 HU의 3승 KT 지우고요. 나누기 C의 3승 곱하기 2의 HU 나누기 KT 마이너스 1 가로를 쳐야겠네요. 이렇게요. 이런 값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요런 값이 나오고 이를 우리가 로 람다 t로 표현하기 위해서 u뉴 t뉴를 u 람다 t 람다로 고쳐 봅시다. u 람다 t 람다로 고치기 위해서 관계식을 적어야겠죠. 관계식은요. u는 c 나누기 람다입니다. u는 c 나누기 람다고 따라서 이것을 람다로 미분을 해주면
d 뉴는 람다로 미분을 했으니까요. 마이너스 c 나누기 람다의 제곱 d 람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뉴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d 뉴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u 람다 d 람다라는 것은 u 람다 d 람다라는 것은 저기 식에다가 집어넣어 주면 한번 해봅시다. 8파이 h까지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8파이 h까지 쓰고요. 그리고 u의 3승 대신에 c의 3승 나누기 람다 3승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곱하기 c의 3승 u의 3승 대신에 c 나누기 람다의 그리고 람다의 3승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리고 분모에다가 2의 kt 분의 h 뉴 마이너스 1도 여전히 곱해줘야겠죠. 곱하기 2의 h 뉴 나누기 kt를 아니죠. 2의 h 뉴 대신에 c 나누기 람다 kt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아이고 이거 뭡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제 d 뉴만 d 람다로 바꿔주면 되죠. d 뉴 대신에 요 값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c 나누기 람다의 제곱에 d 람다를 집어넣으면 u 람다 d 람다가 나오겠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 보니까 여기 c의 3승 하고요. 여기 c의 3승 약분이 되죠. 근데 여기 c 하나 남죠. 그래서 8파이 hc가 남겠네요. 8파이 hc. 그리고 분모는 람다의 3승 제곱에서 람다의 5승입니다. 그리고 여기 항은 그대로 살아남네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정리하면 생각보다 뭐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8 파이 hc 나누기 람다의 5승이죠. 람다의 5승 곱하기 2의 앞으로 조금 넘깁시다. 2의 hc 나누기 람다 kt가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까지 나오겠죠. 그리고 옆에 d 람다를 빼먹으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 람다 t는 요 값이 나왔죠. 람다 5승 곱하기 2에 람다 kt 분의 hc 마이너스 1분의 8파이 hc 이게 로 람다 t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로 람다 t 이 플랑크식이 장파장과 단파장에서 어떻게 그 흑체 복사 그 식을 설명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장파장에서는요. 1 나누기 2의 2의 hc 나누기 람다 kt 마이너스 1 이게요. 장파장이니까 이 지수항이 0에 수렴할 겁니다.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그럴 때는요. 얘를
1 나누기 1 플러스 hc 나누기 람다 kt 플러스 hc 나누기 람다 kt의 제곱 플러스 3승, 4승, 5승 이런 식으로 쭉쭉 더해질 것이고요. 마지막에 마이너스 1도 하나 남아있겠죠. 점점점 하고 마이너스 1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근데 람다가 굉장히 크니까 장파장이니까 이 값이 굉장히 작은 값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작은 값의 제곱항 3승항, 4승항은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제곱항, 3승항, 4승항을 다 날려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날라가고요. 1 더하기 람다 kt분의 hc가 남아있고 마이너스 1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 없어지면은 얘만 남겠죠. 람다 kt분의 hc분의 1만 남겠죠.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면 hc분의 람다 kt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람다 kt 나누기 hc가 될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장파장에서는 여기 가로 안이 hc분의 람다 kt가 될 것이고 이 가로 안이 hc분의 람다 kt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빈의 법칙과 같아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빈의 법칙과 같아집니다. 요 빈의 법칙과 같아져요. 빈의 단파장, 지금 장파장을 하고 있죠. 장파장을 하고 있으면 이게 아니네요. 장파장에서는 1 더하기 람다 kt분의 hc 더하기 람다 kt분의 hc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없어지고 hc분의 람다 kt가 되고 여기에다가 이거 분의 1이니까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없애고요. 이거 분의 1이 hc분의 람다 kt죠. 그래서 얘를 없애고 곱하기 가로 열고 람다 kt 나누기 hc 얘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요. 얘를 정리를 하면은 분모가 람다 4승이 나오죠. 그래서 람다의 4승 곱하기 hc 약분이 되죠. 그러면 8파이하고 kt만 남죠. 그래서 8파이하고 kt의 d 람다만 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u 람다 d 람다는 람다 4승분의 8파이 kt d 람다 어디 있습니까? 랠리 진수 법칙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로 람다 t는 람다 4승분의 8파이 kt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랠리 진수 법칙과 일치해진다. 그래서 장파장 영역에서는 잘 설명이 되고요. 두 번째 단파장 영역대입니다. 단파장 영역에서는요. 요 값이요. 요 값이요. 단파장 영역이니까 이 값이 굉장히 크겠죠. 이 값이 굉장히 크니까 2를 무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 나누기 2의 hc 나누기 람다 kt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것을 EHC 나누기 람다 KT가 1만 약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요거 대신에 2를 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2를 떼보니까 여기 빈의 법칙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빈의 법칙과 같은 식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빈의 법칙과 같은 식이 나온다. 따라서 단파장 영역대를 잘 설명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람다가 0으로 수렴하는 경우, 람다가 0으로 수렴하는 경우, 지금 이 식이죠. 설명할 수 있다. 요 식인 거죠. 이 식에서 람다가 0으로 수렴한 경우에는 보니까 이 값이 0으로 수렴하죠. 람다가 0으로 수렴하는 경우에는 단파장 람다가 0으로 수렴이 아니라 단파장 영역대 람다가 0으로 수렴한 경우, 네, 람다가 0으로 수렴한 경우 이 전체적인 이 로가 0으로 수렴하죠. 그쵸? 그래서 실험값과 일치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플랑크 법칙에서 단파장 영역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고전역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흑체 복사를 에너지의 양자화,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화를 통해서 이를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플랑크 가설이 성공한 이유입니다. 플랑크 가설이 성공한 이유는 에너지가 양자화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요. 먼저 고전역학적인 관점에서 전기장의 모든 진동자들은 기벽으로부터 공급된 에너지를 똑같이 나누어 가지며, 즉 에너지 등분배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를 받습니다. 따라서 매우 높은 진동자들도 들뜰 수가 있어요. 에너지가 연속적이니까 여튼간에 들뜨는 거죠. 그리고 고진동수 진동자들도 들뜨기 때문에 자외선 파국이 초래된다. 그런데요, 플랑크 가설에서 최소한 hν만큼의 에너지를 받아야지 진동자가 들뜰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작은 에너지를 받으면은 그 진동자는 들뜰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진동수가 높은 그런 진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에너지를 이 기벽이 공급해 줄 수가 없고, 따라서 들뜰 수가 없어서 자외선 파국을 막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흑체 복사 실험을 알아봤고요. 두 번째 광전 효과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전 효과 실험이라는 것은 금속 표면에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면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광전 효과라고 부르죠. 광전 효과 실험은요, 레너드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고, 그 실험의 결과는 첫 번째가 특정 진동수 이하의 빛은 아무리 강하게 비춰도 광전자를 튀어나오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자를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쪼여주어야 되는데, 이를 한계 진동수 또는 문턱 진동수라고 부른다. 그리고 한계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면 진동수에 비례해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리고 또 비추는 빛의 진동수가 일정하면 튀어나오는 전자의 개수도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전류가 흐르는 시간은 10의 마이너스 9승 초 정도로 매우 짧고, 그리고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가해줬을 때 금속에서 전자가 즉시 튀어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이 실험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의 해석입니다. 아인슈타인의 해석은 광양자설이죠.
빛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광양자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전자기 복사선은 파동 입자 이중성을 띈다. 왜냐하면 파동적인 성질을 띈다라는 것은 옛날부터 실험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광양자설을 설명하기 위해선 파동뿐만이 아니라 입자의 성질도 띈다라고 해서 이중성을 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광자의 운동량과 파장 사이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하는데 P는 MC는 빛이니까 MC가 되겠죠. H 나누기 람다 식이 성립한다 라고 이제 광양자설이 제안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때 빛 입자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h뉴로 주어진다 라고 해서요. E는 h뉴는 hc 나누기 람다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요. 에너지가 h뉴인 광자가 전자에 충돌하면 이 에너지의 일부는 금속의 핵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데 쓰이고 이때의 에너지를 1함수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리고 나머지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변환된다 라고 해서 E는 h뉴는 2분의 1 mv의 제곱 더하기 1함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1함수를 우리는 한계 진동수로서 뉴제로 h뉴제로로 표현하고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정지전압으로 측정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렇게 고전역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두 번째 실험이 밝혀집니다. 광전효과 실험이요. 그리고 고전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 번째 실험이 원자의 선스펙트럼이죠. 원자의 선스펙트럼은 원자를 진공관에 넣고 그리고 전기 방전을 시킬 때 선스펙트럼이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머선이 나왔죠. 발머는 수소 원자의 선스펙트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 관계식은요. 람다분의 1은 상수 곱하기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이다. 여기서 n은 3, 4, 5 이라는 이런 정수와 연계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파장이 선스펙트럼의 파장이 정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호가요. 양자화되어 된 수소 원자 모형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다음 내용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에요. 그래서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보호의 가정입니다. 보호의 가정은요. 원자 내의 전자는 핵 주위에 있는 수많은 정류 상태의 원궤도 중 어느 한 정류 상태의 궤도를 선택해서 정류 상태의 원궤도를 선택해서 운동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그 원궤도 운동을 하는데 특정 정해져 있는 원궤도 운동을 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은요.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함으로써 한 정류 상태에서 다른 정류 상태로 전이한다. 한 정류 상태를 돌고 있을 때는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죠. 첫 번째 내용을 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각운동량은 양자화되어 있다 라는 내용이죠.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요. 각운동량은 양자화되어 있다. L은요. mvr 각운동량이죠. 이것은 양자화되어 있다. NH바 이런 식으로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이때 N은 1, 2, 3 이러한 정수로 이루어져 있다.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함으로써 한 정류 상태에서 다른 정류 상태로 전이한다라는 것은 델타 E는 E2-E1은 h누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을 좀 풀이하기 위해서는 정전기적 인력으로 주어지는 구심력과 그리고 같은 크기를 갖는 원심력은 뉴턴 역학을 따른다 라는 건데, 그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4파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z 제곱은 r분 mv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과 그리고 이 식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 식에다가 양변에다가 r의 제곱을 곱해 봅시다. r의 제곱을 곱하면 왼쪽 항은요 4파 입실론 제로분의 z 제곱이 되고, 그리고 오른쪽 항은 mv 제곱 r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mvr은 2파이분의 nh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mv 제곱 r은 4파 입실론 제로 분의 z 제곱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두 식을 나누면 v가 나오겠죠. 따라서 이 두 식을 나눠서 나온 v는 다음과 같습니다. ENH 입실론 제로분의 z 제곱. 따라서 n과 z를 따로 빼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다 상수를 묶어서 VH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수 곱하기 n분의 z이다. 따라서 VN이다 라는 것은 z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서 z는 핵전하죠. 핵전하. 그리고요 n은요 주양자수를 말합니다. z는 핵전하, 그리고 n은 주양자수를 말합니다. 그리고요 이 v와 그리고 다른 관계식을 이용하면요 r도 구할 수 있습니다. rn은 파이 곱하기 m이 제곱 z 분의 n 제곱 h 제곱 입실론 제로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n과 z를 따로 묶고요. n 제곱하고 z 따로 묶고 나머지 상수를 쭉 묶으면 a 제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a 제로라고 표현할 수 있고 z분의 n 제곱이 나오겠죠. 따라서요 z 핵전하가 커지면요 r은요 작아집니다. 핵전하 커지면 r은 작아집니다. 그리고 n 껍질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r은 커집니다. 그런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볼 거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요 카이네틱 에너지와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카이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4파 입실론 제로 r분의 ze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과 그리고 위의 관계식들 이용하면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8파 입실론 제로 h제곱분의 m2의 4승 곱하기 n제곱분의 z제곱. 그래서 이 앞에 상수들을 묶어서 EH로 묶고 그리고 n제곱분의 z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관계식은 좀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A0는 52.9 피코미터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요 EN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VH는 137분의 1C였나요? 대략 그 정도 나옵니다. 한번 상수를 넣고 계산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2.187 곱하기 10의 6승 미터 퍼 세크가 나오는데요. 아마 130 언저리 분의 1 광속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나온 EN을 이용해서 발머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발머식을 유도하는데요. 발머식을 유도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델타 E를 HC로 나눠줍니다.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라는 것은 HC 나누기 람다잖아요. 근데 HC로 나누니까 람다 분의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델타 E 나누기 HC는 람다 분의 1이라는 것은 델타 E가 2 나중 빼기 2 처음이잖아요. 근데 요 앞에 상수가 음수죠. 이 앞에 상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EF-E1에서 그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전자
그 뭐죠? 그 빛을 방출하잖아요. 그래서 n이 큰 데서 n이 작은 데를 빼줘야 됩니다. 이 f가 n이 작은 거고요. 이 i가 n이 큰 거예요.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은 요런 값이 되겠죠. 그래서 r 곱하기 상수 곱하기 n1의 제곱분의 1 n1이라는 것은 n이 더 큰 값을 말합니다. 그리고 nf 제곱분의 1 nf라는 것은 n이 더 작은 값을 말해요. 그래서 발먼은 nf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3보다 더 큰 값 그리고 nf가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모 관계식도 유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알아볼 것은 물질파와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그 중에서 물질의 입자, 파동, 이중성을 알아봐야 될 건데요. 드브로이는요, 광자의 운동량과 그리고 파장 사이의 관계식인 P는 람다분의 H를요. P는 mc는 람다분의 H였죠. 근데 이것을 C가 아니라 광속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속력을 가진 이런 물체도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질의 입자 파동 이중성을 제한합니다. 따라서요. P는 mc는 람다분의 H가 드브로이 물질파에 의해서 P는 mv는 람다분의 H라는 이런 식이 제한이 되죠. 그리고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은 미시 입자의 운동량과 그리고 그 위치를 미시 입자의 운동량과 위치를 어떤 정확도로서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아주 정확하게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아요. 델타 P, 델타 Q는 2분의 H바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 P라는 것은 운동량이고 그리고 Q라는 것은 위치입니다. 이 델타라는 것은요. 델타라는 것은 Q2-Q1은 아니고요. 루트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 이 델타 Q라는 거예요. 델타 P도 루트 P의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 됩니다. 미시 입자는요. 뉴턴 역학적으로 기술될 수 없고 확률론적으로 기술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불확정성의 원리죠. 즉 한 번의 실험으로 입자 위치나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듯이 한 번의 실험으로 입자의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입자는 미시 입자죠. 미시 입자의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보성의 원리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물질의 성질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입자성과 파동성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상보적이지만 두 성질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보호의 상보성의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파동을 봅시다. 이 파동을 보면요. 여기 요쪽 부분을 봅시다. 요쪽 부분을 보면은 여기선 곡률이 작죠. 곡률이 작으면 운동량이 작잖아요. 그래서 운동량이 작으면요. 이렇게 위치가 크게 불확정성인 위치를 뭐 정확히 측정할 수 없죠. 여기 넓죠. 이 진폭이 여기 파장이 되게 넓습니다. 근데요. 요쪽을 봅시다. 고에너지 부분입니다. 고에너지 부분은 곡률이 매우 큽니다. 곡률이 매우 크고요. 곡률이 매우 크다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은 또 운동량이 크다라는 거죠. 운동량이 매우 큰 경우에는 더 크면 아주 뾰족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엔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잖아요. 이 위치에서 에너지가 매우 크다라고 해서 이렇게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면은 에너지가 무한대가 돼 버리겠죠. 그래서
위치와 그리고 운동량을 정확하게는 둘 다 정확하게는 측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불확정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슈레딩거는요, 이 드브로이의 물질파를 이용해서 전자를 물질파로 가정을 하고 이 물질적인 파동의 파동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미분 방정식 형태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알아볼 겁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의 시그 유도입니다. 먼저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고전적인 파동함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이런 거 흔히 알고 있죠. 라운드 제곱의 풋사이, 라운드 제곱 라운드 x 제곱의 풋사이 더하기 4파이 제곱 나누기 람다 제곱의 풋사이는 0이다. 이건 고전적인 파동함수죠. 이거 유도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y는요, y 제로 사인 kx이다. 이게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고전적인 파동함수잖아요. 그쵸? 이때 k는 어떻게 되나요? 2파이 나누기 람다인가요? 그렇게 되겠죠? k는 2파이 나누기 람다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람다는 k분의 2파이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y를 한번 두 번 미분해 보도록 합시다. y를 두 번 미분하면요, y 제로 남아 있고요. 사인을 한 번 미분하면 코사인 되고 k가 앞으로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코사인을 다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나오죠. 그리고 k가 다시 앞으로 나오죠. 따라서 d 제곱 dx 제곱에 방금 y를 두 번 미분하니까 y 제로에 사인 kx 그대로 나오죠. 사인 kx인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하나 붙고 그리고 k의 제곱이 붙고요. 그대로 사인 kx y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아니죠. 지금 뭔가 틀렸죠. y를 이렇게 쓰려면 y 제로를 이렇게 지워야겠죠. 네, 이렇게요. 마이너스 k제곱에 y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다 k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어주고 왼쪽으로 넘깁시다. k에다가 이 값 집어넣고 왼쪽으로 넘기면 d제곱 dx제곱에 y 더하기 람다 제곱분의 4파이 제곱 y는 0꼴로 나오죠. y 대신에 풋사이를 집어넣은 게 요거잖아요. 그렇죠? 라운드 제곱 풋사이 나누기가 아니죠. 라운드 제곱 라운드 x 제곱의 풋사이 더하기 4파이 제곱 나누기 람다 제곱 풋사이는 0이다. 요게 고전적인 파동함수입니다. 여기에다가 드브로이 관계식을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슈레딩거는 드브로이 관계식은 뭐였습니까? 람다는 h 나누기 p가 드브로이 관계식입니다. 이것을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요, 하나 행하는 게 있는데 행하는 것이 전체 에너지예요. 전체 에너지는 카이네틱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로 주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카이네틱 에너지이다 라는 것은 P의 제곱 나누기 2m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를 여기다가 요 드브로이 관계식을요, 얘가 드브로이 관계식이죠.
이 드브로이 관계식의 p를요. 드브로이 관계식 p를 여기다가 집어 넣어 줍니다. 그러면 이게 람다 제곱분의 h 제곱이 되겠죠. 2m 람다 제곱분의 h 제곱 더하기 v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냥 정리를 합시다. 이것을 대입을 해주면요, p에다가 넣어주면 h 제곱 나누기 2m 그리고 람다의 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v,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요, 이 v를 왼쪽으로 넘기고 그리고 2m 곱해주고 h 제곱으로 나눠주면 람다 제곱분의 1을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를 정리해주면 1 나누기 람다의 제곱, 람다 제곱분의 1은 2 마이너스 v 곱하기 h의 제곱분의 2m,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식에다가 요것을 그대로 대입을 해줍니다. 요 식에다가 요것을 그대로 대입을 해줘요. 그러면요, 라운드 제곱 p사이 x, 라운드 x 제곱 더하기 4파이 제곱 곱하기 람다 제곱분의 1이잖아요. 람다 제곱분의 1 대신에 여기다가 곱하기 2 마이너스 v 곱하기 2m 나누기 h의 제곱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줬네요. 4파이 제곱 나누기 h 제곱은 요것은 분모 쪽으로 내려가면은 h바 제곱 되겠죠. h바 제곱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보기 좋게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것을 보기 좋게 조금 정리를 해보면, 요것을 없애고요, 이것 대신에 h바 제곱으로 바꾸면 되겠죠. h바 제곱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if 사이를 남기고 나머지 식을 오른쪽으로 넘겨봅시다. if 사이를 남기고 나머지를 오른쪽으로 넘겨봅시다. 그러면요, 이 if 사이 x m 나누기 h바의 제곱, 2m 나누기 h바의 제곱 맞죠? 이거는 요 식을 오른쪽으로 넘깁시다. 요 식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2m 나누기 h바의 제곱에 v 곱하기 p사이 x가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우리 x만 쓸 거니까 d로 합시다. d 제곱 dx 제곱에 p사이 x,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요.
다 됐네요. 그러면 양변을 2n분의 h바 제곱으로 나눠주고 좀 정리를 해봅시다. 양변을 2n분의 h바 제곱으로 나누고 정리를 하면 얘는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 플러스 v 의 psi x는 2 psi 2가 아니죠? 2 psi x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에 이거 어디 갔네요.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에 d 제곱 dx의 제곱에 d 제곱 dx 제곱 더하기 v의 psi는 2 psi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식이잖아요. 이건 해밀턴이안이고요. 그리고 해밀턴이안 연산자죠. 해밀턴이안 연산자 psi를 해주면 에너지 전체 에너지 psi가 나온다. 이러한 파동함수적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고전역학적인 파동함수에다가 드브로이 관계식을 더해서 슈레딩거는 물질파를 이렇게 간단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미분 방정식의 특징은 이 해밀턴이안이라는 오퍼레이팅을 하면 이 psi를 해밀턴이안이라는 오퍼레이팅을 하면 다시 이 psi가 나오고 그리고 어떠한 상수가 나온다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상수거든요. 이게 상수예요.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가 이 psi라고 합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이를 하면 이 psi하고 이 에너지가 나와요. 이 파동함수가 무엇이고 어떻게 표현되고 그리고 그때의 에너지가 얼마인가 이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psi가 파동함수의 한 해라고 표현을 한다면 하나의 해라고 표현한다면 여기에다가 n을 곱하는 n psi도 슈레딩거 방정식의 또 하나의 해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에너지가 그냥 좀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이 될 거니까 그것도 또한 는이 성립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n psi 또한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psi 제곱이 전자를 발견할 확률에 비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si 제곱을 전자를 발견할 확률에 비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psi 제곱이 전자를 발견할 확률에 비례한다 라는 것을 그냥 전자 발견 확률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영역에 걸쳐서 적분을 했을 때 psi 제곱을 적분했을 때 1이 된다 라고 하면 전체 이것을 확률 밀도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psi 앞에 n이라는 값을 곱해주고 그리고 이 n이라는 값이 곱해진 psi를 전체 영역에 걸쳐서 적분했을 때 그때 그 값이 1이 나오는 그때의 n을 우리는 정규화 상수이다 라고 부릅니다. 정규화 상수. 그래서 이 정규화 상수를 표현을 하면 이렇게 n제곱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psi 제곱의 dx는 1이다. 이렇게 만드는 n을 우리는 정규화 상수이다 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정규화를 시켜놓은 이 파동함수를 우리는 정규화된 파동함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파동함수에 몇 가지 제약이 걸립니다.
파동함수에 몇 가지 제약이 걸리는데요. 첫 번째가요. 얘를 두 번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차 미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2차 미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한 조건이 있겠죠. 연속적이어야 되고 1차 도함수가 연속적이어야 되고 단일값이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아까 조금 전에 나중에 말하겠지만 조금 전에 프사이 제곱이 전자 발견 확률이다 라고 했잖아요. 전자 발견 확률이기 위해서는 유한한 영역 내에서 이 파동함수가 무한대가 되면 안 됩니다. 무한대가 돼버리면 확률이 무한대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유한한 영역 내에서 무한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파동함수에 걸리는 제약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파동함수에 걸리는 제약은요. 이러한 것이 파동함수에 걸리는 제약입니다. 유한한 영역에서 무한대가 되면 안 된다. 단일값이어야 된다. 연속적이어야 된다. 1차 도함수가 연속적이어야 된다. 이러한 것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갖춘 파동함수를요. 우리는 잘 갖추어진 파동함수라고 해서 well behaved f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잘 갖추어진 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이 파동함수를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몇입니까? 시계 유도, 이 정주화 상수, 3파동함수에 걸리는 제약, 4 파동함수에 대한 해석. 파동함수를 풀이를 하면 복소수 값을 가져요. 파동함수가 복소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요. 파동함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파동함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파동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을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동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을 통해서는 그 허수 부분이 사라집니다. 2의 ikx승 이런 식으로 파동함수의 값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 파동함수의 제곱을 하면 2의 ikx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ikx승 곱해지면 허수 부분이 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함수를 해석하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슈레딩거의 해석입니다. 슈레딩거는요. 파동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이 공간 전체에 걸쳐서 퍼져 있고 공간 전체에 걸쳐서 파동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이 퍼져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진행함에 따라서 파동이 넓게 퍼져 나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슈레딩거는 파동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을 전자의 전하 밀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전자는 거의 하나의 점처럼 공간의 매우 좁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따라서 입자가 공간 전역에 퍼져 있다라는 것을 납득하기가 어려웠어요.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자신의 해석에 대해서 불만족하게 됩니다. 이를 다시 해석한 사람이 막스 보른이에요. 막스 보른의 해석은요. 빛에 대한 파동 이론을 본뜨게 된 겁니다.
파동 이론에 의하면 한 영역에서 전자기 복사의 진폭의 제곱은 그 복사선의 세기와 같으며 진폭의 제곱이 복사선의 세기와 같다. 따라서 그 영역에서 광자를 발견할 확률과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보르는 이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x와 x 더하기 dx 사이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을요, psi 스타 x, psi의 dx라고 했는데, 여기서 psi 스타는 psi의 공역 복소수를 말하고요. 파동함수의 제곱이 확률 밀도 함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슈레딩거는 전하 밀도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막스 보른 같은 경우에는 확률 밀도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확률 밀도 함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막스 보른의 해석은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의미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알아볼 그 다음 내용은 상자 속의 입자입니다. 먼저 1차원 상자 속의 입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길이가 0부터 L로 주어지는 1차원 상자가 있다라고 합시다. 길이가 0부터 L입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 포텐셜 에너지는 0이고요. 그리고 상자 밖의 포텐셜 에너지는 무한대입니다. 이 안에서 입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입자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은요,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 d제곱 dx제곱 psi는 2psi가 되겠죠. 포텐셜 에너지는 0이니까요. 그래서 1차원 상자속 입자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은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 d제곱 dx제곱 어디 갔네요? dx제곱의 psi는 2psi,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이하면요, 이 슈레딩거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는 a 곱하기 sin kx 더하기 b 곱하기 코사인 kx, 이런 꼴로 주어집니다. 일반적인 해는 a sin kx 더하기 b 코사인 kx, 이런 꼴로 주어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내용은 경계 조건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이 입자가요, 상자 속에서 진동을 합니다. 상자 속에서 진동을 할 때 경계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경계 조건이라는 것은 psi는 0인 부분과 x가 0인 부분과 그리고 x가 l인 부분에서 각각의 psi는 0이 되어야 됩니다. 경계 조건이니까요. 정상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각 경계에서 그 psi 값이 0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psi 0은 psi l은 0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요, 이 일반적인 해가 psi의 x는 이렇게 되는데, 이때 0을 넣고 이때 l을 넣었을 때 이 값이 0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요 얘가 0이 되죠. 그리고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b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풋사이의 0은 b는 0입니다. 따라서 b가 0이 됩니다. a를 집어넣읍시다. b가 0이 됐으니까 이 고려할 필요 없고 a를 집어넣으면 풋사이 l은 a sin kl이 됩니다. a sin kl이 0이 되어야 돼요. 따라서 kl은 n파이가 되고요. kl은 n파이가 될 것이고요. 이때 n은 1, 2, 3, 4라는 이러한 자연수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어넣어주면 풋사이는 이것을 넣어주면 풋사이는 a sin k 대신에 l분의 n파이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n 파이 나누기 l l분의 n파이 x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사인은 a 곱하기 l분의 n파이 x이다. 그리고요 여기에다가 정규화를 시켜줍니다. 정규화를 시켜줘요. 정규화이다 라는 것은 요것을 만족한다 라고 했어요. 정규화라는 것은 이것을 만족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n제곱, 여기서 말하는 n은 a가 되겠죠. 여기서는 a제곱 곱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여기선 0부터 l까지 되겠습니다. 0부터 l 사이를 했으니까 풋사이 제곱 풋사이 dx가 1이 되겠습니다. 풋사이 제곱 풋사이는 여기서는 풋사이 스타 풋사이 dx가 1입니다. 여기서 풋사이 스타 풋사이는 사인 제곱에 n 파이 나누기 l이 되겠죠. 요 값이 1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적분해서 표현을 해주면, 여러분 적분 잘하니까요. 적분해서 표현하면 a는 루트 l분의 2가 나옵니다. 따라서 풋사이는 좀 더 완벽하게요. a 대신에 루트 루트 어디 갔죠? 루트 l분의 2 곱하기 요러한 결과를 얻습니다. 사인 루트 l분의 2 사인 l분의 n파이 x, 요런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이를 하면 풋사이와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구하면 E는 8ml 제곱분의 n 제곱 h 제곱으로 주어집니다. 여기서 n은 1, 2, 3 점점점 이런 자연수로 주어지고요. 그래서 상자속 1차 상자속 입자에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풋사이하고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의 성질은요, 상자속 입자에 대한 파동함수들은 일단 사인의 파동함수들로서 서로 파장은 다르지만 진폭은 동일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파장이 짧아지면 곡률이 커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n이 증가하면 마디수가 증가한다. 그리고 일정한 기벽에서 마디수가 증가하면 평균 곡률이 증가하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얘입니다. 이렇게 사인 함수로 주어진다. 0에서 0인 값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코사인 값이 아니라 사인 값입니다. 그리고 파장이 짧아지면, 여기 위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죠. 곡률이 커집니다. 곡률이 커지죠. 여긴 곡률이 작은데 곡률이 커지죠. 그러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리고 n이 증가하면, 위로 갈수록 n이 증가하면 마디수가 증가한다. 얘가 마디거든요. 마디수가 0개,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마디수가 증가한다. 그리고 일정한 기벽에서, 기벽이 일정할 때 마디수가 증가하면 곡률이 커지죠. 그렇죠? 곡률이 커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런 해의 성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서 볼 것이 0점 에너지입니다. 잠시만요. 정규화 시키니까 이런 함수가 나왔다. 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내용은 0점 에너지이다. 최저 에너지 상태는요, n은 1인 상태입니다. n이 1일 때가 최저 에너지예요. 이것은요,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최저 에너지가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자가 가질 수 있는 0이 아닌 최저 에너지를 0점 에너지이다 라고 불러줘요. 이를 잘 생각해 보면 불확정성 원리를 따릅니다. 불확정성 원리를 따르면 입자가 일단 유한한 영역 내에 있습니다. 이 기벽 밖으로가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입자들은 이 유한한 영역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고요. 그러면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완전히 무한대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입자의 위치는 완전한 불확실성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0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곡률이 존재합니다. 곡률이 존재한다 라는 것은 에너지가 존재한다 라는 것이고,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저 에너지는 0이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생각해 볼 것은 2차원 상자속 입자예요. 2차원 상자속 입자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써집니다. d제곱 dx제곱 사이 d제곱 dy제곱 사이 더하기 h바제곱 2m2 사이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얘는 2원 2차 미분 방정식이고요. 이 p사이를 x에 대한 p사이와 y에 대한 p사이로 각각 나눕니다. 이것을 우리는 변수 분리이다 라고 하는데, p사이를요 이런 식으로 각각 변수 분리를 해줍니다. 변수 분리를 해서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변수 분리해서 대입을 해주니까 이제 얘는 편미분을 해야겠죠. 라운드 제곱 라운드 x 제곱에 xx yy 더하기 라운드 제곱 라운드 y 제곱에 xx yy 더하기 h 바이 제곱 분의 2m이 xx y는 0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서 x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니까 y는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y에 대해서만 미분하니까 x가 앞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빼면은 우리가 식이 이런 식으로 적어질 수가 있어요. y 앞으로 빼고 x 앞으로 빼고, 그리고 에너지를요 x에 대한 에너지 그리고 y에 대한 에너지로 각각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x 곱하기 y로 나눠주면은 여기 x 곱하기 y로 나눠주면 식이 굉장히 이뻐집니다. x분의 1 곱하기 라운드 제곱 라운드 x제곱 dx 라운드 x제곱의 xx 여기는 x에 대한 식으로만 나오네요. xy로 나눴으니까 여기 y에 대한 식으로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xy 없었으니까 h바 제곱분의 2m 2x 더하기 2y는 0이다. 이런 식이 나오겠죠. 따라서 이제 x에 대한 식, y에 대한 식 따로따로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따로따로 떼서 풀이를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라운드 제곱 라운드 x제곱의 xx 더하기 h바 제곱분의 2m은 0이다. 이런 식으로 따로 떼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떼서 풀이를 하면 x에 대한 사인은 lx분의 2 루트 lx분의 2 곱하기 사인 lx분의 nx 파이 x가 되고요. 이때의 에너지는 8m lx제곱분의 nx제곱 h제곱 이렇게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y도 이렇게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y도 이렇게 주어져요. x하고 y입니다. 입자가요 정방형에 갇혀 있다라고 합시다. 즉 lx는 ly는 l 정사각형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p사이다라는 것은 xx 곱하기yy인데 정사각형 안에 갇혔으니까 lx하고 ly가 같겠죠. lx하고 ly가 같겠죠. 그래서 이것을 표현을 하면 정사각형 안에 입자가 갇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p사이의 n1, n2의 x, y는 l분의 2 lx하고 ly가 같으니까요. 곱하기 sin l분의 n1 파이 x sin l분의 n2 파이 y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때의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때의 에너지는 이 n1, n2는 8m l제곱분의 n1 제곱 h제곱 더하기 n2 제곱 h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요 이때 n1이 1 n2가 2 그리고 n1이 2 n2가 1 이런 경우 n1이 1 n2가 2 그리고 n1이 2 n2가 1 이런 경우에는 에너지가 서로 같죠. 파동함수가 서로 같은데 에너지가 같습니다. 우리는 이를 퇴화되어 있다, 축퇴되어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퇴, 퇴화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원자에다가 이렇게 배웠던 파동함수를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적용 방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원자에다가 적용을 해서 그 원자 구조나 모양이나 방향, 배양이나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양자수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